먼저 대담 토론의 기획 취지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대담 토론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당 25분에서 30분 정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방식은 저희에게 접수하신 순서대로가 되겠습니다. 15분 정도 주민자치와 연관을 지어서 후보자님들의 소견, 정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한 5개 항 정도의 작은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와서 여기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논의하면서 어떤 질문이 적절한 것인지, 시대적 가치에 부응하는 것인지에 의거해서 5가지 정도를 사전에 조율해서 짰습니다. 따라서 30초 정도의 질문, 그리고 2분에서 3분 정도의 답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접수해 주신 새정치민주연합의 허성우 후보자를 모셔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창원시장 후보 허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지역에서 뵙던 우리 최강주 회장님, 손혜규 회장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분 형님이신데요. 사적으로는 두 분 형님 함께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특별히 우리 창원시의 2개 업, 6개 면, 55개 동에서 와주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이제 처음 입안이 되고 시범이 실시되고 본격화된 게 제가 알기로는 1999년부터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의 정부 때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 절박한 필요성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를 부활하기 시작할 때도 워낙 그것을 반대하는 관료조직과 기득권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부활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서 그 부활의 급급에서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특별히 예산 구조입니다. 국세가 80%고 지방세가 20%인 8대2의 예산 구조, 이 구조 때문에 지금의 지방자치를 2할 자치, 20% 자치, 또 심하게 어떤 자치단체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앵벌이 자치다. 시장이나 군수, 도지사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중앙 각 부처에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다닙니다. 그럴 만큼 우리 지방자치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저 역시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는 우리나라 권력의 최정점에 있지 않았습니까? 최정점에 있을 때는 모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들이 어떤 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수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산의 로볼랜드가 일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유일한 국책 사업이 마산의 로볼랜드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산시장님이 또 경상남도 김태우 지사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죠. 결국 중앙정부 같은 걸 따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한편에서는 그런 자료가 안 되는 거죠. 또 마산에 가면은 삼성병원 옆에 그 우리누리 청소년 센터가 있습니다. 아주 큰 돈을 들여서 지었고, 아마 우리 조영파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마지막에 마산시장님께서 예산 부족으로 완공이 어렵다. 특별 예산을 좀 지원해달라. 만약에 마산시가 예산이 많았다면 그런 부탁을 할 리가 없는 거죠. 중앙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줄 근거를 위해서 명분을 만들고 수십억의 특별교부세를 바로 내려주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자치도 이렇게 힘든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주민자치는 얼마나 그렇게 되냐. 그것이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발표하실 때 8급이나 9급 공무원으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모든 것을 통제받는 구조로 짜여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일종의 자괴감이 있을 수 있고 한계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금 조례하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회장님이 앞에 강연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래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좋은 말씀을 주한희 회장님이 다 하실 뻔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저희들 준비해온 게 크게 쓸모가 없을 정도로 쉽고 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회장님의 기조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거버넌스, 협치라는 말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게 20년 전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들어왔지만 실제 행정의 현장에서 자치 현장에서 협치가 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내용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도 드물고 아직도 최고의 미덕이 소비자인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급자인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잘하는 것이 훌륭한 행정이다라는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는 공무원들을 가장 많이 접하고 경험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협치를 넘어서 진짜 주민이 나서서 해나가는 주민자치의 시대가 열려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가치관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존의 성장과 효율 중심의 행정, 토목과 건설 중심의, 물론 지금도 토목이 필요하고 건설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화 중심의 효율 중심의 가치관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보다는 수평적 분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수직적 분권이 아니라 수평적 분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수평적 분권의 핵심이 주민자치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먼저 존중받고 협의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법령이 이래서 규정이 이래서 먼저 거절되는 행정이 아니라 한계가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규정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는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럼 그 중심에는 역시 자치단체장이 있어요. 자치단체를 꾸려가는 실질적인 선장, 리더죠. 그 리더의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바뀌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도 세월호의 참사와 우리 국민들의 가슴 먹먹함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불과 10년 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를 알고 있습니다. 190명이 넘는 분이 그 좁은 지하철 안에서 화재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00명이 넘는 분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그 지하철을 이끌던 지도자, 기관사죠. 기관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황 파악도 잘 되지 않고. 자, 나중에 상황 파악을 하고는 마스터 키를 뽑아서 도망을 자기가 먼저 그런 거 아닙니까? 마스터 키를 빼버리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다 살 수 있었던 약 200명의 가까운 승객들이 지하철에 갇혀서 모두 불타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그분의 가치관과 그분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전면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어떤 리더가 그 지역에 뽑히느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15분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끝도 없어서 내가 좀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사고의 변화가 이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 산업화에서 효율과 효율 중심의 행정, 토목 건설 중심의 행정에서 이제는 정보화를 거쳐서 창조화 시대에 왔습니다. 지식 정보화도 넘어서 이미 창조화 시대에 왔는데
이 창조화 시대를 먼저 정치적으로 말씀하신 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창조 경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참모 중에 누군가 괜찮은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잘 말씀하신 거죠. 이 창조화 시대의 핵심에는 한 사람의 창의성, 그 창의성이 다른 사람과 소통되는 소통,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공감, 그 공감이 커졌을 때 일어나게 되는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3만 불, 4만 불 시대로 만들어갑니다. 과거처럼 획일적인 능력으로서는 2만 불 시대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 불, 4만 불 시대를 가려면 그런 창조화 시대를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창조화 시대의 사고방식, 내가 중심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중심이고 그 사람과 소통하고 함께 공감해서 일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용어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가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2017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가 있고, 흔히 우리가 서양식으로 이야기하면 커뮤니티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잘 만들고 그 안에서 만든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이 훨씬 더 공감을 얻고 감동적인 것. 그럴 때 경쟁력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이 박수치고 함께하고 오지 마라 해도 오고 싶어하고, 그런 자치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창원은 4만 불의 시대를 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사회입니다. 말로만 환경수도가 아니라 우리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모범의 환경도시가 될 수 있고, 일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구호를 정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것으로는 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질의 구리치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세계적 유엔이 선정한 세계적인 생태 환경 도시입니다. 그 생태 환경 도시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밑으로부터 자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대표적인 게 불과 작년, 재작년에 우리 북면에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그 채석장을 이제 다 돌을 캐어내고 남아있는 공간을 철강 산업 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무산이 됐습니다. 브라질의 구리치바에 있는 채석장을 가봤습니다.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환경대학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환경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보니까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하면 통유리로 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음악 전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성산 아트홀 같은 것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개념이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그만큼 시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어떤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우리 조항희 회장님 강의를 통해서 진짜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협치를 하면서 자치의 수준, 주민자치의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으로도 개선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거, 구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 스스로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조영화 부시장님 정말 행정의 달인이시고, 정말 내사무소에서 또 그리고 도청에서 그리고 창원시와 마산시 부지사로서 기초자치단체 행정 통달에 계신 달인이신데, 어쨌든 과거의 행정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또 부시장님 그렇게 잘 가실 줄 믿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 부시장님이나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여기 계신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면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일단 질문을 받으면서 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시장을 지내면서 행정 경험도 탁월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소속의 조용파 후보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고, 저는 당초 10분 얘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안상수 후보가 안 오셨기 때문에 5분을 갈라서 15분 일이 하는데 일단 10분 정도 하고 질문을 좀 많이 받겠습니다. 다양한 질문을 좀 받고 답변하고 그래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정말 이 주민자치는 참말로 어렵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도 잘 안 되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시장 군수도 지방자치가 잘 안 되는데 주민자치가 정말 이게 지금 대단한 지금 발상입니다. 지방자치도 지금 잘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국회의원 가지고 있는 공천권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번에 저 12년 군수하고 나간 하동하고 고성 군수 그분이 글 쓰는 게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 없어야 시장 군수가 중앙당의 예속 없이 해야 지방자치가 된다. 이런 게 골격입니다. 이걸 아직까지도 공천권을 안 놓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우리 저 허승무 후보님이 전에 정무부지사님 하셨는데 청와대에 또 개입하게 원래 또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보니까 청와대에 공부하셨고 그야말로 중앙과 중간 허리치 행정을 보시는데 풀뿌리 이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주민자치입니다. 이 주민자치 의식이 우리 주민들이 과연 가지고 있나?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아까 전상기 우리 회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강점기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속에 36년간 40년 정도 됩니다. 태어나서 40살 먹을 때까지 눈치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일도 앞에서 고함을 지르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되고 또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자기 일을 할 거는 하고 안 하고 고자질하는 그런 형국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일본 자치 시대에 생겨놓은 그 폐해가 아직까지도 우리 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들었습니다만 동장의 위촉장은 구청장이 아니라 시장의 위촉장 해주면 좋겠다. 그거 간단합니다. 그거. 그러나 그 자체의 발상이 그게 뭐지? 이 주민자치를 한다는 분들이 주민자치 의식이 아직까지 외곽판에서 임명장을 주고 위촉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관치가 됩니다. 주민들끼리 모여서 당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한반에서 한 명 추천받아서 거기서 모여서 위원장 만들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지금 시장 군수가 위촉장을 보내고 이래 하면은 또 시장 군수한테 매달리고 지금 앞으로 주민자치가 되려고 하면 큰 난관이 뭐냐? 우리 전에 이 시의원님 아까 소개되고 계시더라 보니까 왜 브레이크가 상당히 세게 놓을 겁니다. 시의원 자리가 경쟁 상대가 된다는 거죠. 주민자치위원장 되시는 분들한테. 이게 정치적으로 환경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는 오늘 정말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론보다는 실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주민자치가 얼마나 어렵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건 이제 전부 우리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지금 가수 다 만들어놨습니다. 주민자치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이 또 노래도시입니다. 그런데도 가보면은 또 동지군이 앉아서 그 몇 명 왔습니까? 이런 물어봤습니다. 그거 저는 몰랐습니다. 이번에 다녀보니까 그렇습니다. 형식은 다 주민들이 하는 것 같는데 마지막에 공무원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몇 명 왔습니까? 이렇게 딱 적어갑니다. 그런 통계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민자치는 정말 주민자치를 하시고자 하는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만한 시간을 내서 그만한 자기의 생업을 부분적으로 지장을 받아가면서 과연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뭐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동장이나 시장이 이번에 고생했습니다, 이런 격려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마음이 머리에 있으면 이 주민자치 안 됩니다. 아무도 당신 못본다 소리 안 해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이게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게 살아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딸이 싹 빠지게 밤에 되게 사는데 요새 말고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밖에서 정말 공공할 때 밤 12시 이래 들어갈 때 마누라는 눈이 도끼가 딱 돼가지고 앉아있어. 그렇다고 밖에서 일하는 거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런데 마누라가 오늘 당신 고생해서 하면 아주 잠 잘 옵니다. 그날 밤에 다들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위에 상급자가 누가 잘한다 하는 이런 것을 안 해주면 힘이 빠지는 그런 것을 이제 주민자치에서는 정말 참 잘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런데 예산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그런데도 주민자치가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저는 우리 주민자치 주민들의 그 자치의식이, 본인은 자치의식이라는 걸 모르고 봉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자치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다스리는 게 자치인데, 이 지방자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지방에 있는 우리 이웃지끼리, 그럼 지방이 어디입니까? 광역은 법에서 만든다는 광역은 도고, 기초는 시군입니다. 이 이웃에 있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자치를 한다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돈이, 우리 허승우 후보님 말씀 돼 있습니다만 20은 지방이고 80은 정부의 중앙에서 가져옵니다. 돈을 딱 쥐고 시장 군수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일본도 지금 100년 지방자치가 돼도 역시 일본도 지금 중앙에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한 3년 됐지, 지방의회가 91년도 열었으니까 시장 군수는 95년도에 선출하고 18년 한 23년 정도 됐는데 상당히 발전적으로 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 건의의식은 대단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올라가서 시장 군수 되는 사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공무원 상대하고 나가면 굴림하고 가면 아이고 영감님 왔습니까? 큰 곳마다 전화가 이래서 오더라. 전화하는 그 사람 체면 때문에 안 나가면 다 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가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것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 단체장이 되면은, 지방자치 단체라는 것은 단체장은 시장 군수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장도 시장 군수, 시장 군수, 단체장은 공익 단체장 밑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시장 군수 하면은 도지사 하부기관입니다. 단체장은 시장입니다. 시장이 단체장도 되고, 우리 정부가 만드는 정부조직법상 시장도 됩니다. 똑같은 들리는 시장이지만 단체장은 의회를 총괄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가 오늘 주기 때문에 정말로 주민자치는 어렵다. 아까 지금 우리 전상직 대표님 세 가지 파트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주민자치는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새마을운동이 우리 주민이 그까지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들어서 전체 국민을 잘 살기 운동으로 그야 끌고 간 겁니다.
거의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제는 관주도보다는 그야말로 앞으로 이 새마을 이름을 바꿔든지 그대로 하든지 이제는 물질적인 세월호 사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 기본이 안 돼가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런 것을 무슨 뭐 안정청을 만든다, 뭐 사고만 나면 무슨 기구 하나 만든다고 우회해서 떠들어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담당하는 그 사람은 기본만 되어 있으면 간단한 거죠. 여러분들 그 TV 보니까 모르겠습니까? 대표하라 하는 얘기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했을까? 다 책임 소재입니다. 책임질까 싶어서 빨리 말하고 싶다. 그때 네가 이리 말했으니 그래 안 됐나? 이런 책임 때문에 섣불리 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밖에 있는, 배 밖에 있는 기관의 잘못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정말 어렵지만은 아까 질문 속에 미리 또 제가 듣고 있는 질문 답을 미리만 하나 해보겠습니다. 수직적 분권, 수평적 분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이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아까 허성무 후보님 말씀 나올 딱 그대로입니다. 시장이 되면은 지방자치가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하면은 보고 돈 줍니다. 예산을. 단 문제가 뭐냐? 주민자치위원회 아까 62개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62개 읍면동 와 그러면 많이 줘. 이러면 자기 주노. 이 문제 가장 어렵습니다. 그게 다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창원 마산 진해가 이제 세계 통합이 안 됐습니다. 진해 쪽에 와서 진해 석동은 또 좀 더 좋네 이제 보니까. 이런 것이 또 시의원들한테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런 상대적인 배분에 대한 자체의식을 빨리 빼보면 됩니다. 지금은 창원시가 어렵습니다. 이 부드러울 때 묶어놔야 되는데 자식이 다 큰 걸 갖다 지금 이래 가라 있는 것을 이래 오가나도 지금 온 허리 쪽이 지금 터지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말로 스스로 배려하는 똑같은 우리 전문자치위원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똑같은 공산주의적인 분배 이런 개념만 빨리 버려버리면은 됩니다. 저는 가능하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지금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시장 분수가 의지만 가지면 될 수 있습니다. 단 그 지역 출신 시의회 의원들께서 생각할 때 자기 시의원들 때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홍갑동이 젊어 저거 내가 안 했지? 굉장히 반대할 겁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항상 우리 현실 환경에 깔리가 있다는 것, 그 외에는 시장 그렇더라도 결국 의회라는 것이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이지만 그게 자기 의회라고 하자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만 좀 만들어져 나간다 하면은 틀림없이 주민자치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지금도 그게 동에서 관리하고 이래 하는 거는 그 내가 일본에서 내놓은 게 계속 일본에서 와서 거기 관리 안 하면 불안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분기가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개선 조직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단 북한이 있다는 것만 우리가 버려두고 이 행정을 해 나간다면 저는 전혀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0분 넘었습니다. 네, 15분.